안녕하십니까 유튜브 형님들, 규표신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경기 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를 해드렸고 어떻게 지원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질문을 굉장히 많이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놀랐습니다. 예,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물론 제가 그거에 대한 답변을 최대한 달아드리려고 했으나 차라리 그거를 아예 Q&A 형식으로 모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만드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번 그 유튜브 조회수 빤 거 그냥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께서 구독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영상을 만들 그냥 눌러줘이.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답변은 제가 면접을 봤을 때 당시 상황에서 빗대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정답이 아닙니다. 참고사항으로만 보시면 됩니다. 그 큐버신이 그거 영상에서 그 질문이 나왔으니까 그것만 준비해야지. 그러면은 안 돼요.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자소서에 대한 부분인데 자소서를 쓸 때 정직하게 썼는지 편하게 썼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어찌됐든 저는 그 자소서를 읽는 사람이 저보다 나이가 많은 우더른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단어 선택 같은 경우에는 포멀하고 예의 바른 단어를 선택을 했지만 그 전체적인 자소서에 대한 전개는 위트 있고 재밌는 내용으로 썼습니다. 그렇게 보자면 편하게 썼다라기보다는 좀 더 정직하게 썼다라는 거에 가깝지 않을까. 솔직히 개 좋았다 이런 식으로 쓰지 않았다라는 거죠. 극단적인 예시로 보면 예의를 갖추어서 썼다. 면접 시간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라는 질문을 들었는데 공통 질문이 제 기억으로는 한 4개 정도 있던 것 같거든요. 자기소개 1분, 리더십에 대한 경험 이야기, 거기에 가면 무엇을 할 건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이런 식으로 해서 각 질문당 1분의 시간을 주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면접에서는 한 팀당 7명 정도 참여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보면 한 명당 1분이면 7명에게 답변을 다 들으려면 많게는 한 8분, 9분까지도 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근데 4개의 질문이니까 7분이라고 쳐도 7, 4, 28. 한 팀당 거의 30분 정도의 시간이 걸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면접 시간은 길면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본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질문. 공통 질문만 받았나요? 한 팀당 면접이 30분이고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많은 팀들이 면접을 보았기 때문에 공통 질문밖에 할 수가 없겠죠. 여기서 말씀드리는 개인적인 질문, 추가적인 질문이라 함은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을 했었을 때 면접관님이 갑자기 그 이야기 자세히 좀 더 말씀해 주실래요? 라던가 혹은 그거는 이렇게 봤을 때 그거 같지가 않은 것 같은데 맞죠? 이런 식으로 개인적인 질문이 더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그냥 딱 그 면접만 듣고 그냥 반응들이 이 정도. 그래서 공통 질문만 받았습니다. 다음 질문이 자소서 위주로 말씀을 하셨나요? 아까 말씀드렸던 4개 질문이 다 저는 자소서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었어요. 대신 자소서에 대한 내용 위주로 이야기를 하되 플러스 알파로 더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면 그 면접관님들께서 자소서를 다 안 봤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때 바로 그 팀에서 자료를 받고 막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내 자소서 안 봤다. 자소서 이야기를 새로 해야겠다. 라는 마음으로 답변을 드렸던 것 같아요. 1분 자기소개 할 때도 가번호밖에 말씀을 못 한다고 했었죠. 이름, 학교, 어디 출신 이런 거 말하면은 바로 탈락이에요. 실제로 같이 면접을 봤던 사람 중에는 학교를 말했던 사람이 있었고 자기 개인정보를 실제로 말했던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예상한 질문에 답변만 달달달달 외워서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과는 전혀 상관없는 답을 하셨던 분도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상황에 맞춰서 알맞게 본인에 대한 이야기를 자소서에 대한 기반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게 좋겠죠. 대신 플러스 알파를 하는 것도 더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리더십에 관한 경험이 있냐라는 질문에 자소서에 담는 이야기도 하고 플러스 알파로 자소서에는 담지 않았던 동아리 활동할 때 회장을 했다는 이야기를 또 추가를 했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동아리 회장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가 코로나 시기였고 존폐 위기나 이런 게 있었지만 이러저러저러 해서 잘 극복해내서 지금 현재 동아리가 잘 조속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를 냈다라는 이야기를 추가적으로 했었죠. 그 정도? 어쨌든 자소서 기반으로 일관된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문이 자기소개랑 마지막 비를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 자기소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정보를 절대 말씀하시면 안 돼요. 면접에 대한 답을 할 때
굉장히 조심스러웠었습니다. 혹시나 뭐 제 개인 정보를 내가 나도 모르게 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생각을 해서 일부러 질문을 받고 저는 항상 꿀팁 저는 면접을 볼 때 혹은 오디션에서 그런 미팅을 할 때 질문을 받으면 바로 이렇게 하지 않아요. 무조건 5초 정도 생각을 하고 합니다. 뭐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면 5초 정도 제 생각을 좀 정리를 하고 나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나름 그 좀 큰 도움이 됩니다. 저한테는. 한번 써보세요. 자기소개할 때도 가번호 말하고 인사를 하는 그러니까 씩씩하고 밝게 인사하자 라는 마음으로 인사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는 안 했습니다. 사다리는 내가 책임진다. 안녕하세요. 가번호 몇 번입니다. 저는 성실한 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는 안 하고 그냥 밝게 그냥 미소 보이면서 인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소개서에서 진짜 팥지 부분, 고트 부분, 야 이거는 진짜 내 인생 진짜 열심히 살았던 증거다라고 하는 부분을 짧게 엑기스, 제 자기소개서의 핵심, 진세노사이드, 팥지, 고트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똑같이 자소서에 대한 기반으로 답변을 드렸던 기억이 나고 마지막 어필은 대체적으로 그때 있었던 분들은 다 약간 비유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자면 저는 소금 같은 사람입니다. 음식에 소금 없으면 맛없죠? 뭐 이런 식으로 저는 그렇게 막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저를 막 비유하거나 그런 능력은 없거든요. 근데 아 이거 말해도 되나? 이런 식으로 했어요.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기 계시는 면접관님들께서 실제로 이 사다리 프로그램의 운영진이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회가 된다면 연수 당일날 인천공항에서 뵀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싸가지고 굉장히 건방진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면접관님들께서 반응이 허허허허허허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넘어갔던 기억이 나는데 오디션 볼 때도 제가 좀 자주 쓰는 방법이거든요. 뼈신 씨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세요 할 때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2차 때 뵙겠습니다. 그래서 안 뽑았나? 그때 당시 분위기가 너무 좋았고 마지막 어필 때 이미 자소서 때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해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스스로도 너무 상쾌했고 재밌었고 마지막도 재밌게 끝내고 싶었고 과유불급을 하지 말자. 딱 적당하게 날 계속 궁금해하게 만들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 프로젝트와 그룹 프로젝트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그리고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그룹 프로젝트에 대한 얘기는 안 했어요. 사전 연수 때 그때 저는 알았기 때문에 그룹 프로젝트에 대한 얘기는 안 했는데 그리고 이 목표에 대한 이 개인적인 개인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또 100세 시대를 사는 인생에서 반드시 직업은 하나 평생 직장이라는 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 직업을 항상 준비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개인 프로젝트에 대한 얘기는 두 가지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 터무니없는 낭만을 챙기는 목표 하나 그리고 하나는 실질적으로 내가 이룰 수 있는 목표 하나. 우선 실질적인 목표. 제가 배우라고 하는 직업을 하기 이전에 대학교 학부 생활은 이제 호텔 관광 경영을 했기 때문에 마이스 수업을 들었거든요.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박람회가 있어요. 매년 열리는 CES라고 하는 박람회인데 샌디에고가 여기 있으면 그 CES가 열리는 라스베이거스가 조금 바로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수업이 끝나고 주말에 그 CES를 개최하는 베뉴에 가서 왜냐면 그때 연수 당시에는 CES가 열지 않거든요. 하지만 그 베뉴에 현장 학습을 가서 실제로 거기를 견학을 해보고 거기에서 얻은 인사이트를 한국에 가져가서 응용을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다음 해가 터무니없는 낭만을 챙기는 목표. 제가 하고 있는 이 배우라고 하는 직업은 관객이나 혹은 제작자에게 선택을 받아야지만 일을 할 수 있는 직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포트폴리오를 제작자나 관객들에게 돌리는 그런 프로필 투어라는 것을 배우는 진행을 합니다. 근데 그거를 샌디에고 바로 위에 있는 LA에 있는 할리우드에서 캐스팅 에이전시한테 제 포트폴리오를 돌려서 캐스팅 에이전시에게 컨택을 받고 싶습니다라고 물론 돌렸긴 했습니다만 실제로 컨택은 되진 않았어요. 인재를 알아보지 못. 그러고 나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물론 거기 가서 제가 계약을 한다라는 보장은 없지만 그때 그 경험을 양분으로 삼아서 한국에서 정말 좋은 배우로서 성장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도 덧붙여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저는 제 목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했던 이야기를 많이 했어서 그게 약간 좀 좋게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또 감이 드네요.
네, 뭐 제가 뭐 이렇게 두서없이 제 면접을 봤었던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다시 한번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한 이야기는 2기 때에 대한 이야기고 참고로 2025년에 있는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에서는 사전연수 때도 서바이벌을 하더라고요. 사전연수 때도 중간에 떨어뜨릴 수 있다라는 그 공지를 본 것 같아요. 앞으로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발전될지 모르고 면접 질문도 아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제가 만들어서 이렇게 제공하는 영상이 뭐 보시는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움이 된다면 구독도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좋은 결과를 내셔서 좋은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제가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안녕.